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제이슨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코인 시장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주가도 많이 오르고 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급격하게 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선 미래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클의 변화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 뉴테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해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산업들이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죠. 돈이 많이 풀릴 때는 사람들이 미래에는 더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아직까지는 성장이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망한 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게 작년, 재작년 코로나 국면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돈이 많이 없을 때에는 성장주보다는 실제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타납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의 경기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 침체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초기 구간에서는 정책에 의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비 구간에서 수혜를 받는 소비재나 아니면 새로운 내구재 소비, 즉 차나 집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런 구간이 항상 경제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국에서 첫 번째로 지어졌던 홈플러스가 영업을 중단을 하고, 이 홈플러스 대구점이 오피스텔로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경제가 팽창하던 시기에는 이런 소비가 많이 이루어졌었지만, 이제는 사실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늘리진 않죠. 인구도 많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주거 공간, 더 괜찮은 주거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이어지면서 요새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소비재에서 부동산으로의 변화도 사이클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미국에서 한창 크게 성장했던 팔란티어라는 데이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정보 분석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현대오일뱅크의 지분을 샀어요. 현대오일뱅크면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면서 보는 주유소입니다. 주유소가 과연 데이터와 어떤 사업이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현대오일뱅크가 할 수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해서도 이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현대오일뱅크는 중동에서 이제 큰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선 중동에서도 수소 사업을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미래에 이것이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 21년에 가장 많이 다운받은 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앱들이었습니다. 틱톡만 하더라도 3, 4년 전만 해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여전히 몇 년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쿠팡이츠에 대한 사용이 늘어났습니다. 또 당근마켓에 대한 사용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새로운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항상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외에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핫했던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중에서도 단순히 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처럼 예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자를 얻는, 그리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가 일어나는 디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파이를 보시면 TBL이라는 것이 이 디파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금액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129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것은 한화로 따지면 거의 160조에 가까운 금액이 암호화폐 디파이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오른쪽은 NFT라고 해서 작년에 한창 NFT가 인기를 끌었었죠. 거래량 기준인데 엑시 인피니티라는 동남아에서 인기 끌었던 P2E 게임하면서 돈 버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3빌리언, 3.8빌리언이니까 4조가 넘습니다. 누적 거래 금액이. NBA 탑샷, NBA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NFT화한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몇 조 원 규모의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거품일지 거품이 아닐지 우린 모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작년, 재작년이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테크나 이런 쪽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투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입니다. 이미 그 기술에 대한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툴젠이라는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큰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작년, 재작년, 올해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 수많은 기술 이전과 새로운 성과 그런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양자 컴퓨터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자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건데요. 일반인들은 더 빨라질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블록체인에 쓰일 수도 있고요. 더 빠른 거래를 할 때 쓰일 수도 있고요.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수십조 원이 현재 투자가 되고 이제 연구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은 원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SMR이라고 소형 원전을 만드는 겁니다. 집 근처에 소형으로 원자로를 만들면 위험하지도 않고 지하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가까운 곳에다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현재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두산그룹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전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배척이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술 변화 외에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신세계 강남점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 매출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2조 5천억이 되었고요. 보시면 프랑스 파리의 유명한 백화점들, 일본 도쿄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들을 다 제치고 신세계 강남점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한국은 지금 외국인들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유럽은 이제 봉쇄를 해제했기 때문에 그래도 여행객들이 있는데 한국 자체만의 수요만으로도 전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한국은 이제 소비나 생산이나 경제 수준 면에서 어느 나라에도 뒤치지 않은 나라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한국의 명품 소비 순위예요.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다 선진국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그 다음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항상 한국을 먼저 찾죠.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해외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고요. 유니콘, 즉 스타트업 중에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회사들도 한국에 지금 18개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토스, 마켓컬리, 무신사 이런 회사들이 다 추가가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크지만 우리가 인구수 기준으로 또 우리가 경제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미 선진국의 대열에 있는 겁니다. 경제 규모 순위로도 우리는 10위고요. 이탈리아와 캐나다도 따라잡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우리의 소비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선진국이야 라고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변화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기억을 해야 하고요. 한국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이클과 기술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변화뿐만 아니라 돈이 몰려들고 있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꺾고 올라선 배터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는 배터리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제치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거 5년이 넘게 코스닥에서 1위 기업이었는데 이제 주도권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헬스케어를 넘어서서 전기차 배터리 종목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또 중간을 보시면 TPG 텍사스 퍼시픽 그룹이라는 글로벌 초대형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나스닥에 또 상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KKR, 아폴로 같은 대형 그런 PEF 외에 또 다르게 상장을 한 곳인데,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 버거킹을 인수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한국의 카카오뱅크에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회사에도 5천억이나 투자를 했었고요. 이런 회사들이 현재 미래 성장 산업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있고 한국에까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보시면 미래에셋,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 그룹이죠. 여기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즉 가상자산, 암호자산에 대한 수탁, 이것을 잘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제도권에 있는 곳들이 코인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데, 하지만 대부분의 큰 회사들, 그리고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이 이미 앞에서 봤듯이 디파이 시장만 해도 160조가 넘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뭐 이미 1000조를 넘은 지 오래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것이 미래의 그런 표준이 될 수 있고 미래의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기민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의 변화에서는 저는 한편으로 사이클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통상 일본에 뭐 한 10년, 그리고 미국에 한 15년, 20년 뒤처져 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선진국일수록 그들에 맞는 이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 맞는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인테리어 열풍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방도 바꾸고 가구도 새로 비싼 걸로 사고, 근데 그게 이미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10년, 20년 전에 유행을 하던 부분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 보시면 한국에서 그래놀라가 플레이크, 우리가 말하는 콘프로스트 시장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8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라고 해요. 미국, 일본,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경험했던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어떤 것이 성공을 했는가에 집중을 해보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시면 미국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 쉑쉑버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세계 그룹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여오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에서 성공했던 브랜드와 성공했던 그런 전략은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현재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것이 유망할까, 어떤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